자, 여러분 106페이지, 수학 106페이지를 펴고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아까 전에 수학 익힘 책은 잘 풀었죠? 오늘 수업 진도는 바로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6학년까지 배워왔던 그래프를 쭉 배운 다음에 서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성분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해요. 비교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요, 우리 딱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죠? 이거 그림 그래프죠. 일단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거는 그림 그래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쓰세요. 자, 그림 그래프인데요. 한번 볼까요? 평균 3월에 있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나타낸 거고, 이 농도 기준이 보면은 0에서 15까지는 좋음이고 16에서 35까지 보통, 36에서 75까지 나쁨이고요. 76부터는 매우 나쁨이에요. 이 중에서 이런 수치들을 지역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에 지금 속하는지 알 수 있겠죠. 일단 매우 나쁨은 보면 없어요. 그리고 나쁨은 하나 정도가 포함이 됐네요. 여기 하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가 나쁨에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죠. 그림 그래프를 보였을 때 딱 보기 좋은 거는 뭐냐면, 어떤 지역이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지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원그래프는요, 초미세먼지의 성분, 미세먼지 하나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비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볼까요? 이거 첫 번째는 이거였고요. 두 번째로 초미세먼지 성분을 나타낸 이 그래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원그래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원그래프는 띠그래프와 함께 비율 그래프의 한 종류라는 거. 자,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볼까요? 여기다 쓰지는 않고요. 우리 말로만 한번 해봅시다. 가장 일단은 이 그림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한에서 가장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은 경기이다라는 거. 유독 경기만 나쁨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보통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기가 가장 깨끗한 곳, 공기가 가장 미세먼지가 없는 곳은 어디일까 찾아봤더니 제주보다도 울산이 가장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는 수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봤을 때 비슷한 것들, 광주랑 인천이 서로 같은 미세먼지 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성분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황산염이나 질산염, 딱 봐도 좋아 보이지 않죠. 이러한 성분이 58.3%가 있다, 반절 이상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탄소리와 검댕이라고 하면 까맣까뭇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광물도 6.3%고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기타 성분이 광물의 한 3배 정도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 1번 그래프, 이거 1번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걸 2번이라고 쓰자면요.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단 그림 그래프이기 때문에 지도로 나타내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한눈에 가장 큰 수치가 뭔지를 알아보기가 좋죠.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가장 큰 수치를 알기가 쉽고요. 지도로 나타냈기 때문에 지역별 수치를 금방 알기가 쉽죠. 두 번째인 이 원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각 전체 중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성분 중에서 황산염과 질산염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기가 쉬운 거죠.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고요. 비율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3, 4학년 때 배웠던 그래프가 나왔어요.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와, 이거는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거고,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나타낸 3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각 그래프가 일단 어떤 그래프인지 볼까요? 1번 그래프, 이게 1번 그래프예요. 1번 그래프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네요. 이거는 막대 그래프고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나라의 월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3, 4학년 때 배웠다고 했죠? 바로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최근에 배운 띠그래프가 나왔네요. 이 세 가지 정말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 각각의 역할이 좀 다르고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요. 세계 주요 도시별로 어떤 도시가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지 어디가 가장 낮은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얘는요. 비교는 되게 금방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한 번씩 세보지 않는 이상은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조금 한눈에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수치보다 얘는 비교를 위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 각각 월별로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1월에서 5월 정도까지가 피크죠. 가장 높고, 봄철에 가장 높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쭉 낮아졌다가 다시 겨울 되면서 살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잖아요. 얘는 변화를 알 수 있는 꺾은 선 그래프라는 거죠.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밑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매년 키가 얼마나 크는지 이런 것들 있죠. 항상 어떤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을 표시할 때는 이런 꺾은 선 그래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비율 그래프, 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비해서 각각의 부분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눈에 비교하기가 쉬운 그래프였어요. 자, 그래서 각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도시가 가장 높은지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요, 변화량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달에 가장 높게 변화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하기가 쉬웠죠. 어떤 게 가장 비율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거는 가장 수치가 큰 거를 알 수 있었다. 비교할 수 있었다. 얘는 각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얘는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양이 변화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키가 월별로 어떻게 변화하는가, 내가 매달 뭐 1cm, 2cm씩 조금씩 클 거 아니에요? 안 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어떤 그래프가 가장 좋겠어요? 아까 전에 변화량을 나타내기 좋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꺾은 선 그래프가 좋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로 미세먼지 농도라고 하면 권역별은 지역별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겠죠. 바로 그림 그래프가 좋겠어요. 지도를 사용해서 각각의 지역이 어딘지도 알면서 양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그림 그래프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이건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이거는 띠 그래프나 원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겠죠? 비교를 전체에 대한 각 과목의 비율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다가는 띠 그래프 또는 원 그래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우리 수학을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바로 뭘 할 거냐면은 PPT 화면을 바로 보여주면서 여러분이랑 조금 더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인데요. 선생님이 편집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화면으로 바로바로 보면서 넘기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뭔가 수량을 조사를 하고 어떤 그 주제에 따라서든지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을 표로 먼저 나타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예시로 들어왔는데, 초중고생의 희망직업 상위 10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표로 나타낸 지금 그런 자료입니다. 2007년은 이렇게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얀 부분은 2017년, 약 1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비교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선생님이었어요. 15.7%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10년이 흐르면서 여전히 1위는 선생님이긴 한데요. 어때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었죠. 그렇게까지 좋은 직업 같지가 않은가 봐요. 그 다음에 2위가 10년 전에는 의사였는데 이제는 운동선수가 됐어요. 이걸 보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위는 연예인이었는데 이제 지금 3위는 의사가 됐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1위의 그런 직업은 계속 선생님이에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선생님이란 직업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안에서 비율이 조금씩 변해왔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또 표로 나타낸 이런 겁니다. 방탄소년단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과연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통계로 낸 거예요. 이거 찾아봤었는데 1위 순위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율로 보자면은 24.17%인데 무려 124만 787명이 구독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페이스북 페이지를 구독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은 베트남 사람들이었고요. 3위가 인도네시아, 그 다음이 우리나라고요. 그 다음이 태국이네요. 이렇게 동남아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인스타그램도 아니고 뭐 유튜브도 아니고 그저 페이스북 하나의 페이지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거 딱 봤을 때 어느 국가가 1순위인지 이런 게 한눈에 이런 수치만 보고 들어오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표의 한계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나왔던 표입니다. 축구선수의 연봉 순위가 20명 이렇게 봤을 때 일단 1위가 리오넬 메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너스 뭐 수입 합계가 얼마고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딱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순위를 써놓지 않았다면은 이 표만 보고는 비교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소속된 쭉 봤을 때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스날 선수는 20위에 없는 걸로 표시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올해 2분기 세계 5대 제조사별 스마트폰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2분기와 그리고 그 전년도죠. 2017년도 2분기를 비교했을 때 판매 대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봤을 때 삼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고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이런 지금 숫자들 4,984, 4,471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한눈에 비교가 사실 어렵다는 거죠. 이게 표의 한계점이에요. 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이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표를 정리해보자면 일단 단점이라는 건 이겁니다. 한눈에 알아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좋은 점,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있다. 이거겠죠? 여러분 지금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노트에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부분은 꼭 써놔야 됩니다. 표 쓰고 단점, 장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막대 그래프 예시입니다. 한국인의 관심 스포츠 종목 이렇게 봤을 때 막대로 나타낸 거예요. 전체적으로 야구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죠. 아무래도 우리 KBO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축구, 그 다음이 골프네요. 의외로. 그런데 만약에 15세에서 29세로 놓고 봤다. 이거를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의 세대로 따로 빼서 봤을 때는 야구보다는 축구가 더 높다는 거. 아무래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확 축구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구, 그 다음이 e스포츠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볼 수 있네요. e스포츠 여기 전체적으로는 6이지만 여러분 나이 또래 친구들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e스포츠, 페이커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마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봤을 때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높은지 서로 비교가 쉽죠. 항목별 비교가 쉽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구단별 관중 현안이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한번 알아봤던 건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구단별로 기아, 두산, 롯데, NC, SK, LG 등등등 봤을 때 어느 구단이 가장 관중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는가 봤을 때 두산이 가장 인기가 높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SK, 의외네요. 그쵸? 그 다음에 롯데, 기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꼭 이렇게 높다고 해서 잘하는 거는 아닌데, 그쵸? 그 다음에 한국인의 연령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봤을 때 20대가 가장 높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이 30대고요. 그 다음이
10대라는 거. 10대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왜냐하면 10대는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자유로운 20, 30대 어른들이 더 높은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보면은 정확한 수치는 써져 있지만 한눈에 비교하기가 더 쉽죠. 이거는 음식 서비스, 배달 서비스 비율입니다. 압도적으로 일본이나 영국이나 덴마크에 비해서도 한국이 가장 높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별 대기 오염도 순위 봤을 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쭉 해서 한국이 27위에 있다 이런 비교를 하기가 쉽다. 이것도 역시나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인데요. 봤을 때 가장 높은 곳은 47인 인천이다. 아무래도 중국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춘천, 울산 같고 이런 것들 알 수 있네요.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점점점 커져서 2018년에 가장 커졌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지역별 인기라면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여러분 우리 경기에 살고 있는데 신라면 가장 많이 먹는 거 맞나요? 그 다음이 짜파게티, 그 다음이 너구리라는데 여러분도 과연 포함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전국 라면지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만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각각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의 경우에는 한눈에 알아보기가 좋다. 장점. 그 다음에 항목별로 많고 적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장점인데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항목의 정확한 수치는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꺾은선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꺾은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각각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통 많이 나타내고요.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량이 표시가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예시로 든 거는 프로야구가 최근에 10년간 평균 연봉, 프로야구 선수들이 얼마 정도 돈을 연에 벌어들이냐 이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봤는데 당연히 2005년보다야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에 1억 638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평균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10억을 벌 수도 있고 누군가는 1억을 못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가생활, 10대와 20대의 여가생활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인터넷 평균 이용 시간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 변화량을 보이고 비교까지 서로 두 개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선생님 손가락이 너무 거슬리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라면 판매량 추이가 농심은 뚝 떨어지고 오뚜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도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의 경우에는 어떨 때 쓰면 좋은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가 좋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그래프인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수출 실적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원 그래프 볼게요. 배달 음식을 가장 많이 시켜 먹는 연령대는 30대다. 남자가 21%, 여자가 24%로 여자가 조금 더 높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이 20대가 많이 시켜 먹고 그 다음이 40대, 그 다음이 50대, 그 다음에 60대다. 이렇게 아예 10대는 빠져 있네요.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 불안하지 않다라는 사람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청소년 고민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나 봤을 때 1993년이네요. 정말 오래전이에요. 선생님 어렸을 때 이 시절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대인관계와 진로 문제였어요. 그 다음이 학습이었고 뭐 일탈 비행이나 성격에 관한 문제였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는요. 정신건강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이 정신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졌죠. 내가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쵸? 더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가족관계 뭐 이런 것도 새로 등장을 했고요. 진로 고민보다 오히려 이런 고민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각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원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2016년 학생이 학교에 왔을 때 무엇을 바라면서 학교에 오냐가 반절 이상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 그 다음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 개발이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호하는 직업에는 뭐 국가기관, 공무원을 말하는 거겠죠? 공기업, 대기업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가 있고 작은 비율도 쉽게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안 좋은 점, 기타 항목을 알기가 어렵고 각각 항목의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려워요. 비율은 알 수 있는데, 그쵸?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도 원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띠그래프는 원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띠그래프는요,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개의 띠그래프를 연이어서 그리게 되면요,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또 다른 이런 비율을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이건 원그래프와 같은 부분이고요. 항목끼리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가 있고, 이거 중요해요. 여러 개의 띠그래프를 사용함으로써 비율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나타내기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잠깐 멈춰놓고 쓰고 있죠? 그래서 원그래프와 띠그래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원그래프와 띠그래프 모두 다 비율 그래프라는 거, 그리고 전체 기준을 100으로 하여서 각 부분의 비율을 알기가 편하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원 모양, 얘는 이거 잘못됐죠. 띠 모양으로 그렸다는 거, 두 개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